연휴가 점차 마무리돼가고 있는데요. 다시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이 현실화하는 것 아닌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20명이었는데요. 방역당국은 명절 이후에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다면 바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코로나19 4차 대확산이 참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채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연휴 동안 요일 기준 최고치도 나왔고요. 또 어제는 1,700명대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먼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고 이제 신규 확진자 일평균으로 봤을 때도 한 6% 내지 7% 정도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는데 증가 양상의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은 분들 중심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백신을 접종 완료하신 분들 중심으로 돌파 감염이 더 증가하는 건 아닌지 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네. 만약에 미접종자 중심으로 유행이 지속된다면은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고위험군 기저질환자분들이 특히 더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없는지 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연령대별 발생 양상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연휴 기간이 들어서면서 10대, 20대, 30대에는 약간 좀 차지하는 비율이 약간 감소하는 것 같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약간 좀 증가하는 것 같아서 네네. 이분들 중심으로 조금 대면 접촉이 연휴 기간 많지 않았나 간접적으로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난 9월 6일부터 시작된 4단계 지역,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두기가 일부 조정 완화된 부분이 이번 확산세의 영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적인 지표를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또 향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계획을 세울 때 좀 참조해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돌파 감염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연휴 동안 이제 이동량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확진자가 더 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가장 유의해서 봐야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연휴를 돌아오시고 나서 이제 감염자가 늦게 발견이 돼서 진단 지연이 되고 또 그분들로 인한 N차 전파나 집단 감염이 좀 늦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전염력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에 의해서는 이제 그 확진자 규모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심되시는 분들이 보다 좀 조기에 격리되실 수 있도록 네네.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고 또 이제 증상 발생 이틀 전부터 무증상 시기에도 얼마든지 감염 전파 위험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대면 접촉이 많으셨다든지 특히 이제 백신 접종을 안 맞으셨다라고 안 맞으신 분들 중에서 좀 접촉이 많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선제적으로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하시기 전에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제 델타 변이가 이제 노출이 되고 이제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배출시키는 세대기가 좀 짧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 3, 4일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잠복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검사해서 이제 음성이라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검사를 받으시고 네. 처음엔 음성이었지만 중간에 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셔야 되겠고 또 심지어 이제 백신 접종을 맞고 나서 열이 나고 이상 증상이 생긴다고 해도 혹시 이제 코로나19 가능성은 없는지 PCR 계속적으로 발열이 지속되시는 경우에는 또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임시선별검사소를 또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분위기도 알아보고 했었는데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귀경길에 또 바로바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동이 많았다 보니까 비수도권까지 확산될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증상이 있고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신데도 이동하셨을 분은 많지는 않겠지만은 네. 무증상 시기에 감염이 된 상태에서 현장에 어디 이동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발현된다든지 바이러스 배출이 되시면서 해당 지역에 또 만나셨던 분들 대상으로
감염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진단되지 않으셨던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대면 접촉을 하시고 나서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검사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각 지역에서도 특히 이제 예방 접종을 받지 않으셨던 분들 중에서 이번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신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을 다녀가신 경우도 있지만, 또 아무래도 만남 자체가 비수도권 자체라든지 아니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을 다녀가신 이후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이동을 통해서 증상이 나타나시거나 조금이라도 대면 접촉을 통해서 감염 위험이 높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네네.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양성을 대비해서 자기의 동선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협조해 주시는 것이 신속한 역학조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4차 대확산의 글쎄요 정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언제쯤 절정에 달하고 좀 가라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아마도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확진자가 더 증가할 것 같고요. 아, 네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추세로 들어설 것인가는 아무래도 그 이후에 발표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아직은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예방 접종에 참여해 주시긴 하셨지만 또 연휴 동안 또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아직 접종 완료율 70%가 달성되지 않았고, 또 70%가 달성되고 나서도 좀 어느 정도 한 2주 정도 지나야지 최대의 면역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좀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너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이번 4주 동안 시행했던 추석 연휴 어떤 특별 방역 기간 조치의 결과를 분석해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사적 모임 인원을 좀 제한을 완화해주고, 또 미접종자 중심으로는 계속 좀 제한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서 확진자 추세를 우리가 좀 줄이거나 아니면 일부 생기다고 하더라도 중증화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최대한 예방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거리두기 단계를 말씀하셨으니까 제주도는 좀 이제 내일부터 낮추기로 했고요. 서울은 일단 다음 달 3일까지는 유지가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어떻게 좀 차별화된 그런 거리두기 단계를 펼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이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 접종의 효과, 특히 돌파 감염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으시지만 대부분 이제 돌파 감염은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해 주기 때문에, 다만 이제 고령층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해외 사례처럼 추가적인 3차 접종을 통해서 위중증 가는 것을 조금 더 낮추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이제 곧 좀 정부에서 이제 3차 접종에 대한 발표도 날 것 같은데요. 네네. 고위험군에 대한 이제 3차 접종이 필요하겠고, 또 고위험군 분들 중에서 아직도 이제 미접종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접종을 좀 더 독려하는 주변의 가족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가장 좋은 것은 그분을 오래 진료하신 이제 주치 선생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을 권하셔서 고위험군 분들의 미접종률을 최대한 줄이는 이러한 전략들이 계속 앞으로 좀 꾸준히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예방 접종을 못 맞으신 분들이 아직 임신부라든지 소아청소년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유행 확산이 더 증가하게 되면은 감염 위험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접종도 대상 연령 확대도 계속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접종자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말입니다. 그 소아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게 접종을 함으로써 어느 이득과 또 위험성을 놓고 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일부 이제 접종의 위험성에 대해서 약간 좀 과장된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심근염, 심낭염 같은 경우에 혹시 예방 접종을 맞고 나서 생기면 어떡할까 이제 걱정이 많으신데, 네네. 이제 해외 자료에서의 어떤 심근염으로 인한 입원율 증가 같은 경우에는 심근염 합병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경과 관찰을 위한 입원이 많고, 실제로 대부분 심근염이 생겨도 대부분 경증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 확률 자체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10만 명당 1명, 그리고 젊은 남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당 10명 이상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10,000명 중에 1명의 확률은 굉장히 좀 적은 확률이고,
대부분 가볍게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심낭염, 심근염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접종의 이득면에 대해서도 소아는 걸려도 뭐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특히 이제 델타 변이가 유행하면서 소아 같은 경우에도 위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또 높아진다는 보고들이 있고 또 워낙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이 감염될 위험성이 높아서 일단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도 좀 보다 이득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해외에서는 이제 보다 좀 소아청소년의 심낭염을 줄이기 위해서 1회 접종만 한다는 계획을 밝힌 나라도 있기 때문에 네네. 해외에서의 어떤 접종 전략에 따른 이상 반응 발생 양상을 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소아청소년을 위한 예방접종 전략을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소아청소년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스터샷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고위험군 어르신들은 부스터샷을 맞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것은 이제 3차 접종의 용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얀센 같은 경우에 2차 접종의 시기 보다 조금 더 길어질수록 더 예방 효과가 더 올라간다는 그런 결과 때문에 다른 mRNA 백신에 비해서 이제 12월 달에 접종이 시작된 데서 비해서 얀센 백신은 2월 달부터 이제 접종이 돼서 약간 좀 자료가 부족하지만 최근 들어서 6개월 간격으로 2차 접종을 하게 되면은 예방 효과가 더 높지 않겠느냐라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어서 미국의 어떤 규제 당국에서 얀센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 허가를 보게 되면은 네네. 우리도 얀센 백신 접종자 중에서 고위험군 면역 저하자가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예방을 추가 접종을 통해서 중증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 세계 어느 정도 백신 보급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접종도 추가적인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예방 효과를 더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집단의 면역력을 더 올릴 수 있는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전 국민 부스터샷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네. 향후 이제 지침이 변경되는 상황에 따라서 내년에는 전 국민 부스터샷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지금부터 미리 해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상황들 김경우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